디자인 포트폴리오 1 두 번째 시간 포트폴리오 취업 준비 면접편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중 디자이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그리고 면접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대해서 실질적인 준비하는 방법과 평소 받은 질문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디자인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면접 시 준비해야 할 것들과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접 중 디자인과 관련된 질문은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에는 면접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관련된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디자인 벤치마킹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 어느 책, 어느 곳에서 벤치마킹 하였느냐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면접관이 궁금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입니다. 구체적인 나만의 벤치마킹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핀터레스트에서 봅니다. 저는 무슨 책에서 봅니다. 이러한 것들보다는 매월 월간 디자인을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새로운 디자이너들이나 새로운 작품들이 출시될 때마다 그 디자이너들을 직접 자료를 새롭게 찾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지를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좋겠죠. 또 하고 싶은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과 하고 싶은 디자인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성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디자이너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능력 3가지 정도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소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역량이 무엇일까요? 그 생각하는 것들을 평소에도 잘 생각하고 있으면 면접 볼 때 대답하실 때 크게 문제가 없겠죠? 포트폴리오 관련된 질문은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포트폴리오 관련된 질문은 주로 디자이너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질문으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작품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고 애착이 가는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착이 가는 디자인일수록 할 말도 많고 본인을 어필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여러 작품을 실은 작품집을 제출을 하고 가지고 갈 건데요. 모든 작품에 대해서 잘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다 보고 나서 여러분한테 가장 이 중에서 자신 있는 작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작품 한두 가지는 꼭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뻐서 좋습니다. 오랜 시간을 길들여서 좋습니다. 라기보다는 어떠한 컨셉으로 만들고 어떠한 도출 과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였고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제가 흥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하는 이러한 애착이 가는 왜 애착이 갔는지, 왜 내가 대표적으로 이 작품을 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꾸준히 짧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컨셉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어떤 디자이너든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개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컨셉이 무엇인지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자신만의 개성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의 컨셉과 PI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할 거고 거기서 같은 포맷의 같은 컨셉의 비슷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정말 이 친구 정말 포트폴리오 컨셉을 잘 잡았구나, 시작과 끝이 한결같구나, 컨셉으로 잡은 것을 이렇게 적세적소에 적용했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내진다면 좀 더 단단한 완성도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 컨셉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짧고 간단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컨셉 또는 PI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작품을 하셨을 때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도 있어요. 이것들은 뭐 며칠을 걸렸는가 보다는 몇 시간 걸렸는지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일주일 동안 꼭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하루에 2-3시간씩 한 일주일 정도 작업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 친구가 스마트해 보이는 게 있겠죠. 일주일 동안 고민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했구나. 실질적으로는 하루 정도 걸렸구나, 이틀 정도 걸렸구나가 좀 더 파악이 되기 때문에 한 달이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몇 시간씩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렇게 작업물이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려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디자인에 대해 평가를 해보라고 한다면 회사의 디자인에 대한 개선점이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면접 전 그 회사가 어떠한 디자인을 하였는지 파악하여서 좋은 점을 끄집어내어 배우고 싶은 부분이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아직 행하지 않은 영역에서 제가 입사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해보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뭐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펼쳐져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참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저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진취적으로 말하는 친구에게 더 관심이 간다는 얘기죠. 또는 아직 SNS 홍보를 시작하지 않은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하게 됐을 경우 회사를 이렇게 이런저런 했던 거를 보고 나니 아직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부족한 거는 부정적인 의미의 부족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취업을 한다면 이 부분의 역할에 있어서 이렇게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회사 디자인에 대해 평가를 해보라고 한다면 꼭 이렇게 2가지 부분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 및 디자이너가 되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있어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회사 정보를 습득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이러한 활동과 어떠한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려는 이유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이 확실한 인재를 찾으려는 질문입니다. 아까 회사의 디자인에 대해 평가를 해보라고 한다면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좀 비슷한 부분이기는 해요. 결국은 내가 이 회사를 파악을 해야 되고 이 회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방향성의 어떠한 컨셉의 위주의 작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내가 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고 여기에서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는지 이 회사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평가도 다 같이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우리 회사는 야근이 맞는데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근을 해야 할 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습관적인 야근을 하는 회사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좋지도 않은 회사인 것 같아요. 야근을 계속적으로 하는 회사는 좋지 않은 회사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떠한 야근이 꼭 필요한 시기일 때는 습관적인 야근은 중요하진 않고 필요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겠습니다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월요일까지 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할 수는 있겠죠. 이것들이 매주 나와서 일을 해라라는 게 당연시되는 회사라거나 내 스스로도 나도 또 주말에 나와서 해야지 라는 것들이 습관적으로 박혀있다면 그것은 좋지는 않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끝맺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말 야근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많은 디자인 회사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앞에 교시에서 말한 일반 회사인 경우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인 경우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요. 에이전시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베이스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좀 야근이 좀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습관적인 야근보다는 조금 필요에 따라서 이때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이때 꼭 일을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좀 잘 세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라고 면접자들이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럴 때는 단순히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혹은 친구를 만난다는 답변은 면접관이 원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를 본다면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왜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영화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는지, 친구를 만난다면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건조한 답변은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게는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유 시간 있을 때 주말에 뭐 하세요? 저 가장 최근에 어떠한 영화를 봤습니다. 라고서 그냥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 어떠한 영화의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마침 이러한 영화를 개봉을 해서 뭐 친구와 함께 어디에서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라고서 좀 더 길게 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면접관과 면접자가 핑퐁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대답을 하는 것이 좋고요. 뭐 이러한 영화 혹시 아세요? 라고서 오히려 반문하고 뭐 면접관에게도 반문하고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디자이너로서의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디자이너로서의 장점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로 해석을 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여러분을 어필할 수 있는 1분 스피치 형식으로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1분 안에 하셔라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평소에 1분 스피치 형식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더 깨끗하게 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의할 점은 자랑을 늘어서기보다는 회사에서 자신을 채용했을 경우 회사가 얻게 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구체적인 상황과 실천력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므로 치밀하고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채용했을 경우 회사에서 얻게 되는 점을 꼭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사의 디자인에 대해서 평가해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에 있어서 좀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점이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처럼 자신을 채용했을 경우 회사가 얻게 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계속 좀 반복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질문은 꼭 면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디자인 일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하므로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클라이언트가 이거 조금 폰트가 여기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거 동그라미가 여기가 좀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부드러운 폰트였으면 좋겠는데요.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디자인을 따르는 디자인도 필요는 하겠지만 가끔은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결과적인 것들이 나왔는지 클라이언트를 설득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는 디자이너는 툴러밖에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어떠한 컨셉과 어떠한 기획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는지 매번 초반에 잘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클라이언트도 설득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면접 인터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면접 보기 전에는 당연히 면접 볼 장소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놓으셔야겠죠. 미리 가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엔 정말 앱에서 어떻게 가라 몇 분 정도 걸린다 다 나오죠. 미리 장소가 어딘지 몇 층으로 가야 되는지 다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면접 시간 10분에서 15분 전에 도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상황에 따라 1층에 내 신분증을 맡겨서 방문증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 미리 10분에서 15분 전에 꼭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디자이너 아세요? 이건 어땠습니까? 여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좀 적기 위해서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거 피드백을 적기 위해서 펜과 노트를 갖고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회사는 크게 없겠지만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평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좀 편안한 분위기의 면접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점이라던가 필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거를 면접관이 되게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필기하시고 있어요? 뭘 작성하셨어요? 뭘 쓰고 계세요? 라고서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면접관님이 말씀 주신 제 포트폴리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면접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대답을 한다면 면접관도 이 친구 정말 적극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스튜디오의 규모와 그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미리 꼭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내가 이 디자인에 왜 지원을 했는지 이거를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미리 또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미 제출은 당연히 하셨겠지만은 이력서는 제출했던 시기와 혹시나 내가 면접 봤을 시기에 또 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식으로 다시 뽑아가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다시 드리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막상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뽑지 않고서 그냥 면접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럴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세트로 이렇게 다시 한번 면접관님들한테 내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는 한 권만 가져가서 돌려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세트 정도만 준비하셔도 무관합니다. 면접 중에는 첫 10초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해요. 그래서 웃는 모습도 중요할 것 같고요. 긴장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그거에 대한 없습니다 라고 해서 단호하게 끊는 것보다는 혹시 제가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라고서 좀 더 질문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상황에서 제 연봉은 혹시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여기 야근이 좀 많은 편인가요? 라는 질문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오히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등의 업무적인 관심의 척도를 내보일 수 있는 질문을 추천드립니다. 면접 복장이에요. 면접 복장은 스스로가 불편할 만큼 너무 과도하게 차려입지 않으셔야 되고요. 스마트해 보이고 세미 캐주얼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트렌드에 맞는 것도 좋지만 찢어진 바지나 지저분한 신발은 당연히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없겠죠. 하이힐을 꼭 신으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H라인의 치마에 꼭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깔끔한 인상의 슬랙스의 셔츠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편안한 모습의 좀 깔끔한 그런 세미 캐주얼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궁금해할 질문들을 조금 몇 개 더 해봤는데요. 신입 지원 시 연령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인기 있는 회사라면 공식적으로 연령 제한을 공고하진 않아요. 이게 법적으로 남녀 차별과 연령 제한 이런 걸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진 않겠지만 나름의 기준은 사실 다 있거든요. 그러므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는 나이가 많으면 사실 불리한 점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여러분 바로 위에 사람이 여러분들과 나이가 어려요.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뽑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취업 시간을 더 준비해서 할래요? 라고 하기보다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빨리 취업을 하셔서 경력을 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학점이 디자이너 취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학점은 사실 디자이너들한테는 크게 엄청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디자인은 학벌과 학점이 아닌 오로지 디자인만으로 승부를 보는 공적인 직업이에요. 디자인은 실력이 뛰어나고 경력이 화려하다며 학점과 학벌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큰 회사의 경우는 학점이 높은 경우 유리합니다. 학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면 성실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점을 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친구의 학점이 2점대다, 3점대 초반대다 라고 했을 때 조금 한번 학교 생활이 어땠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거든요. 이 친구가 근면성실하게 학교 수업을 잘 맞춘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성적이 이렇게 낮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보통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4.0이 넘어야 됩니다, 3.5 이상이어야 됩니다는 아니지만 너무 낮은 점수는 이 친구가 조금 학교 생활에 근면성실한 태도는 보이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없이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포트폴리오 없이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뭐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대답을 드려요. 포트폴리오 말할 작품이 많이 없는 친구들 있죠. 퀄리티도 매우 좋지 않은 친구들. 뭐 그 친구들은 뭐 포트폴리오가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 회사를 다닐 수 있을 만한 회사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낮은 연봉을 제시를 하거나 혹은 뭐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뭐 가혹한 수준의 업무를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그냥 요거를 하려고 여기에 들어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쉽게 얻은 직장을 잃는 것도 쉽습니다. 나의 작품이 너무 작아서 그냥 이렇게라도 받아주는 회사에 갔어가 아니라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 포트폴리오 금방 수업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도 내가 내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만드시는데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꼭 작품이 많이 없는 친구들은 수시로 조금 시간을 내서 가상의 클라이언트를 세워서 작품들을 만드시는 작업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시의 퀴즈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디자인은 무엇인가요? 향후 몇 년 후에 여러분이 어떠한 디자이너가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이너 아니면 좋아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좋아하는 작품이 있나요? 이 두 개 중에 질문 하나를 선택해서 질의응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사이버 게시판에 시험란에다가 게시를 해놓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고 싶은 디자이너는 무엇인가요? 혹은 뭐 디자이너나 좋아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글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이번 교시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